삼성은 베트남 방림 공장의 악취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래전략실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그냥 다 아는 그 미전실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삼성토탈에 그 악취 전문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2명을 이쪽으로 이제 출장을 보냈어요. 베트남으로. 예, 방림 공장에 그때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왜 왔냐 그러니까 아이 뭐 여기 악취 문제가 좀 심해서 한번 확인하고 보라 그래가지고 왔다. 하지만 이 악취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내부자 이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7년이나 계속된 베트남 방림 공장의 악취 문제. 대체 얼마나 심각했던 것일까?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2년과 2013년 삼성의 내부 보고서에는 방림 공장의 악취 문제가 수차례 언급됩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 필터가 제때 교체되지 않았고 공장 내 화학물질은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학물질을 사용한 공정에서 발생한 가스를 외부로 끌어낼 배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됐더라도 부적합해 악취가 나는 곳이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장과 인쇄, 세척 등의 공정에서 발생한 악취들이 공장 전역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취가 공장 전체에 퍼지는 상황에서도 현지 노동자들은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일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7년 국제환경보건단체 아이펜과 베트남 시민단체 시지패드가 발행한 보고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을 심층 인터뷰해서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작업장에서 페인트 냄새가 진동했다는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작업장 안 공기는 오염돼 있고 페인트 냄새가 진동한다. 그래도 관리자들은 유해하지 않다고만 한다. 악취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공장 관리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2016년 시점에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내부에서 취급됐던 화학 제품들의 리스트를 입수해 시민단체 반올림과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간 삼성이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던 공장 내 유해물질 정보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자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환경 정보는 얼마나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는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핵심 정보이긴 하죠. 전자산업 전반이 반도체 산업에 비해서 결코 위험성이 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림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 제품 가운데 성분명이 확인되는 27종 제품을 분석한 결과 총 49개 성분 물질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성분들은 시력 저하나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눈피부 독성 물질이었고 특정 장기에 독성을 일으키거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물질, 단시간의 노출로도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 중독, 흡인 유해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을 보려면 제품 수로 따져봐야 하는데 방림 공장에서 사용된 화학 제품 가운데 절반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과 돌연변이, 생식 능력 이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CMR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독성 화학 물질의 비율은 반도체보다 낮지 않다. 굉장히 독성 화학 물질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양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 반도체 공장에 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훨씬 더 위험한 방식으로 쓰고 있구나. 삼성전자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통해 2016년 이래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해보니 삼성이 스스로 금지한 유해화학물질을 해외 공장에선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물질은 톨루엔,
삼성은 특별히 이 물질을 세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방림 공장에서는 이 성분이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대량으로 노출되고 위험한 공정들이 바로 세척 탈지 같은 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금지한 게 이제 규제 물질이잖아요. 똑같은 톨루엔이라 하더라도 세척제로 쓰였다. 그러면은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 자체가 삼성의 이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그걸 보여주고 있기도 한 거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톨루엔, 크실렌과 같은 유해 화학 성분들이 특히 여성의 신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이라고 강조합니다. 2017년 아이펜과 심층 인터뷰를 했던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증언했던 증상과도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생산 공장에서는 7개월 된 태아를 포함한 6건의 유산과 선천 기형으로 인한 1건의 임신 중절 사례가 드러났다. And all 45 workers we spoke with reported having these symptoms. There are some other well-known symptoms. For example, toluene causes miscarriage, and that was also reported to us as being common if the women were young. So these are substances with serious effects on human health. They also have serious environmental effects. So these are substances that must be handled very carefully and not released to the environment. 2017년 아이펜 보고서는 다수 여성 노동자들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선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타파 취재로 당시 보고서 내용은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해볼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은 7년이나 계속된 악취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보고서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국제 시민단체와 언론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So first, they threatened their own employees with firing and lawsuits if they talked to anybody outside the company. Then they wrote some letters to our colleagues at CGFed, and they claimed that we were trying to ruin the reputation of the company. And even they accused us of trying to stop the development of Vietnam. 이러한 삼성의 비밀주의에 맞서 노동자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16년에 걸쳐 싸우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도 의혹에 답하기보다 문제 제기하는 쪽을 압박하는 삼성의 태도는 낯설지 않습니다. 한 20년 전 이전의 한국 상황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황유미 이전의 한국의 공장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병들고 죽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즉 위험의 외주화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의구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